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 시간 이어서 77번 조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그 숫자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안하고, 생각하는 대로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거듭 그 다음에 합법을 썼더니 이런 소리죠. 번열.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현토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열하고 옛날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번열하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 번열하야 이렇게도 씁니다.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며, 요거는 하야. 예, 예. 그러나 번열하야 그렇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번열로, 그러니까 번열하고 번열하면은 어떠한 병증들이 동급의 현상으로 있을 때는 하고 하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이거를 원인과 결과에 봤기 때문에 번열로 인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자 제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는데 제 중요한 해석의 방식은 뭐냐면은 병세의 관점에서 보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해석을 하는데 또는 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적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병세의 관점. 이 조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번열이에요. 번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번열로 이루어지는 증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때 이 병증에 있어서 이 조문에 있어서 주체는 번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열하며 흉중질자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글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열로 이렇게 번열로 인하여 여기 만약에 하면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번열로 인하여 흉중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는 치자시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이 글도 짧은 글이죠. 알고 보면은 두 구밖에 없잖아요. 두 개의 구절로 돼 있잖아요. 번열과 흉중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글은 완성된 글이에요, 여러분. 많은 증상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 글이 훌륭한 글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면서 요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 머리글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략하다. 간략하다. 애교는 또 이것도 애요. 요체를 잡았다. 간략 애교.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 멋있는 말이니까 외워두세요. 간략하면서 애교. 요체를 잡고 있다. 제가 그 중경서 독법 첫 번째 글을 쓸 때 먼저 쓴 글이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시죠? 글을 쓸 때 한퇴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썼어요. 제기요. 증상을 나열하면서 실증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그 요체를 들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고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고문의 정신. 한문을 쓰는 데 있어 고문의 정신이에요. 이 간략한 게 간단하면 거.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글이 엄중한 것을 말합니다. 글이 많으면요, 여러분 너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증상을 막 한없이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갈근탕증에서도 그래 나왔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항배강 수수자 이렇게 간단하게 썼잖아요. 이게 중경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 고방의 정신이라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간략하다. 참 이런 거 보면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자, 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요 글을 몇 가지 더 첨구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자, 우리가 여기서 흉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록 뭐뭐와 같다. 흉중에 뭔가 이물감이 있다. 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물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실은 요 말은 예전서 쓰던 말이에요. 의존근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흉중유물이다. 근데 흉중에 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또 오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후세면은 암덩어리 말고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옛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글을. 표기 방법이 이렇게 이런 표현 거칠고 이렇게 포괄적인 말을 쓴 거예요. 흉중에 마치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번열이죠. 번열이 막혀가지고 무엇인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열로 인해서 무엇인가 막혀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번열은 알고 보면은 병성이면서 병세이다. 흉중질은 알고 보면은 병이와 병정의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흉중질을 통해 가지고 번열을 파악한다는 것. 이게 글 쓰는데 기가 막힌 거래요. 자, 이에 중경의 지는 번열에 있고 흉중질에 있지 않다. 자, 여기에도 역접이죠. 흉중질에 있지 않죠. 그럼 뭐하러 흉중질을 썼느냐 이 소리예요. 번열에 있다. 그럼 끝나는 건데 왜 흉중질을 썼느냐 이거예요. 글에는 중경의 치료의 의도는 번열에 있고 흉중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흉중질이라고 하는 병의 정황을 기술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 흉중지를 갖춘 것은 이것으로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번열의 경중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반복전도 한다든가 부득면 한다든가 부두과 한다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정황을 통해서 번열의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했죠. 지나가는 길에 요거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쭉 있는데 갑자기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두 군데에서 누가복음하고 뭐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해서 나와요. 거기서는 조금 글이 바뀌어 있는데 나무는 그 열매로서 파악이 된다. 그 과실의 상태를 보고서 나무의 정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상이죠. 여러분 현상. 현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지만 이 인과의 현상은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유교가 됐던 상한론이 됐던 후세방이 현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인과의 법칙이 맞는다는 것. 자, 우리가 번열의 상태는 여러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병의 뿌리고 번열을 치료해야 되지만 그 번열의 정황,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열매로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중질, 반복전도, 흉중결통,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번열의 정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뒤에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현상의 모습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금이 이 조문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가금은 허번, 자, 허번, 허열, 허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것.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이 허증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다만 번열의 흉중질이 이렇게 봐야 된다. 번열의 흉중질이 아직 심통과 결용에 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맞지만 아무런
별도의 상대하는 증상도 없이 이에 허번이다, 허열이다, 허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증의 경중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은 허번이고 허열이고 허절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번부득면 또는 번흉중질에 번열과 흉중질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후세방에서 황련, 황금, 치자 같은 약을 쓰면은 갑방에서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약이 지나치게 과할 뿐이지 그 약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우리가 그 조문을 읽는데 이러한 그 문제점이 많고 후세 사람의 주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철저하게 어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글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허번, 허열, 허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이야 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자시탱의 열번, 흉중질은 다른 게 아니다. 예. 이게 이제 뒷글에 나오죠. 그러니까 위중이 공허해가지고서 객기가 그 횡격막, 흉격을 때리기 때문에 요동침으로 인해서 번열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위증이 공허한 상태에서. 예. 여기 바람뿐만 아니라 합법을 쓰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속이 확 비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또 허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이 일종의 가열과 같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예. 이거는 이제 중경서에 나와 있는 조문인데 이것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위탁이죠. 위탁한 용어죠. 개념이죠. 이런 것도. 이 경우 치자시탕이 합당하고 황령과 대왕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약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옛날 사람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치자시탕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개발된 약이에요. 옛날에 사람은 원래는 대승기탕을 먼저 썼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함흥탕을 썼어요. 대함흥탕을 썼어요. 환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요 정도의 가벼운 약성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찾아낸 약이 치자시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고위들도 엄청 헤맸어요. 흉중질, 흉중결통 또는 결흉, 심화비병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함흉탕증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승기탕증이요, 이것은 그 치자시탕증이요, 아니면 이것은 황련황금 사심탕증이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많은 오류를 겪고 나서 후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치자시탕이라는 약을 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고위들은 대승기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함흥탕을 그 다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증의 경중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허열이라고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 그렇기 때문에 허번, 허열, 허질이라고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바 허실은 다른 게 아니다. 옛날 사람이 말한 허실은 자, 요것도 여러분 그 의정공감에 있는데 제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의정공감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보충해서 썼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니까 이런 정도는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합법을 썼는데 양사가 내함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조문에 보면 병발어 양의 하지. 합법을 썼다. 병이 양증에 있는데 합법을 썼더니 결흉이 생겼다 이런 소리죠. 근데 어떤 경우 합법을 썼는데 그 병이 음병이었는데 합법을 썼는데 이 사람은 내결이 돼가지고서 심화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결흉이 생기면 함흉탕으로 공격하고 심화비증이 생기면 사심탕으로
흉비를 심화비를 열어주고 자 허열이 상번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르게 되면 이것은 흉중질이 되니 이럴 때는 치자시탕으로 여기서는 뭐 약간 토법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자시탕을 먹는다 다 토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중유물이라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말은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는 허실의 개념은 이런 뜻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벌어지는 거다. 이것도 약간 여러분 양사에서 병증이 그 양병이었는데 합법을 잘못 쓰게 되면 빨리 쓰게 되면 결용이 된다는 거 또는 이 사람이 본래 음병이었는데 합법을 놓으면 빨리 심화비가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 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 해석이다. 기계적 해석이다. 앞에서 제가 그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 요거를 혼동해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기계적 해석이다. 여러분 양사가 내암해가지고 심화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사가 내결해서 결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양사, 음사가 내함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결용과 심화비로 이렇게 완전히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부 다 전도된 글이에요.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후세 사람들이죠. 인삼은 허증에 적용이 되고 황련은 실증에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삼과 기릭동동에 의하면은 인삼과 황련과 복령은 심화비 또는 심화비경의 치료가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글이라 생각은 가물가물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인삼과 황련과 백복령은 심화비에 쓰는 데 있어서 그 효능이 대동소이하다. 야, 이게 진짜 제가 그때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 인삼하고 황련하고 백복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의 역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삼은 보약, 황련은 예를 들어서 치료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복은 이수지제.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허실로 나누어서 구분 짓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방법은, 이와 같이 하는 의안은 고방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편견을 조장한다. 우리 인식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인식 왜곡.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죠.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어떠한 개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이 왜곡된 인식을 우리가 사실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떤 경우는 인식된 왜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그 결과는 보약과 치료약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약이. 그렇기 때문에 생인지술, 원래 치료 목적을 위한 한의학이 쇠퇴하게 되었다. 저도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 솔직히 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씁니다. 환자가 아유 선생님 보약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럼 보약 드셔야죠. 저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치료약 써야 됩니다. 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맨날 보약 타령 어떨 때 저도 합니다. 그러나 약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승기탕 많이 씁니다. 저는 사실 승기탕 종류. 최근에 그 오셨던 노인들일수록 여러분 복부, 팽만, 변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의외로 많아요. 설사시킵니다. 환자한테 충분히 얘기해요. 약 먹고 설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배를 계속 만져봐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가스도 많이 나가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보약과 치료약이라고 하는 약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고 심해졌는가? 청나라 때 심해졌다고 합니다. 청대에. 예, 청대에 굉장히 심해졌대요. 의사들이, 예, 이거는 문헌에서 제가 분명히 읽은 내용입니다. 한의사들이 귀족들, 권문세가에 빌붙어 가지고서, 뭐 장관님, 군수님 하면서, 예, 의원님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여러분. 보약이다, 치료약이다. 상한론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치료할 뿐이지. 그러면 저절로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효험처라고 그랬잖아요, 효험처. 예.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이 정기가 또는 정력이 회복되는 거죠. 예. 여러분, 몸이 뚱뚱하고 비유한 사람이, 노폐물이 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뭐 육리주황탕, 팔미주황탕 쓸 수도 있어요. 식전대보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 그러니까. 그럴 때 방풍동성산이라든가 분신기무 쓰면요, 정기라든가 정력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에 대한 편견,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예, 이와 같은 개념 논리에 빠져버리면 위험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주로 글 쓸 때 마지막에 항상 이런 제 나름대로의 개론적인 거를 짧게나마 멘트를 쓰는데,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 예, 저도 어떻게 보면 한평생, 예, 이런 속에서, 예, 갈등을 가져왔다는 거. 예, 지금도 환자가 오면은, 예, 보약 먹으러 오는데, 그러면, 예, 당연히 보약 쓰셔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환자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굳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 그것은 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 예, 많다고, 예, 봅니다. 자, 상한 5, 6일에 아주 심하게 합법을 쓰고 나서, 예, 몸의 열이 제거되지 않았다. 신열이라고 이렇게 표시됐다. 이 말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열. 왜 발열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제가 그랬죠? 글의 표기, 병증의 표기가 바뀌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예. 표증 불해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발열 불해 이렇게 쓰지도 않았던 거. 신열이라고 쓴 거예요. 몸의 열이 제거되지 않고 심중이 결통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아니한 것이니 치자시탕으로 쓴다. 예. 심중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예. 심중결통.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심중결통이 꼭 치자시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이상 가지고도 심중결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물 먹고 딱 얹혔을 때 단순히 증상은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에 바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체로 인해서. 예. 급체로 인해서. 여러분, 떡 먹고 있죠? 예. 제가 아주 오래 전인데, 한 15년 전인데, 어떤 그때 치실 때 매일 침 마시고 몸을 엄청 아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보름 한 달 안 와요. 그럴 분이 아닌데 누가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예, 관광버스 갔는데 떡 한 쪽 먹었는데 급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중에 통증을 일으켜가면서, 예, 응급조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지, 예, 잘못해가지고, 예, 급체하게 되면은, 예, 심중결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예,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치자시탕이나 평이산이라든가, 예, 이런 약으로도 얼마든지 심중결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예. 상한 5, 6일이 경과하면 사기가 2위에 있는 시기이니 합법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예, 잘못된 것은 아니나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요, 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대자와 후자를 기술한 것은 그 처리 방법이 온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치 후에 신열은 이열의 반응이다. 심증결통은 이열의 뿌리이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인과론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열은 이열의 반응이다. 바깥으로 드러난 병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통은 이열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누차 말씀드렸죠. 체용 이론하고 현미무관한 거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원리이며 현은 현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미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의 원리. 이 미는 보이지 않잖아요. 현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원리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어떠한 틈이 없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 몇 번 드렸고, 아이쿠야, 이거 또 큰일 났네. 아, 참 큰일 났다. 예. 찾았다. 뭐 간혹 가다가 뭐를 잘못 넣으면 파일이 막 뒤섞여가지고 체형 이론 현미무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 현상에 대한 거예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체형 이론 현미무가는 성리학의 대두뇌예요. 골격이에요, 여러분. 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수. 골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리학. 현상을 어떻게 성리학자들은 받는가? 체용 이론하고 현미무. 이게 바로 중용에 나오잖아요. 미지현이라고. 은미한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중용 처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막현호운하며 막현홈이라고. 숨겨져 있는 것, 은미한 것보다 드러나는 게 없고 작은 것보다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중경의 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체용, 현미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중용의 사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간략 애교, 그리고 이간, 쉬우면서 간략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심증결통이 비록 흉중질보다 심한 증상이죠, 여러분. 여기 분명히 통증이라고 썼고, 그러나 이것은 결응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임상에 있어서 실제에는 여러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예전 사람은 다 대암양탕이나 대승기탕으로 치료하다가 나중에 치자시탕을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치자시탕으로 먼저 치료해보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대암양탕으로 발전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표현이 맞는죠. 우리가 물은 뭐죠? H2O죠. H2O.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물은 뭐죠? 이게 바로 현이죠. 드러난 거죠. 우리가 다 경험적 이 현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H2O는 보고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H2O는 물의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현미무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별반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그 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역을 공부할 때 이 말은 그 정이천의 주역 서문에 쓰여져 있는 유명한 글이다. 그 정이천의 그 역전서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 정이천이 주역을 다 공부하고 나서 쓴 말이 이거예요, 결국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